이어서 무토가 타천간을 만났을 때, 지난 시간에 무토를 만나고 기토를 만났을 때 살펴봤고요. 이제 경금을 만났을 때. 흔히 이제 무토가 경금이나 신금을 만나면 식신하고 상관이 되죠, 그렇죠? 식신하고 상관이 됩니다. 식신하고 이렇게 이제 상관이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십신이나 십성으로 딱 보는 거하고 이거를 그냥 물상을 대입을 해서 그대로 보는 거하고는 완연하게 구분 차이가 있어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 수라든지 수식상이라든지 아니면 목식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괜찮아요. 아니면 토식상도 이제 괜찮을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런 금식상을 썼을 때는 어쨌든 식상은 십성으로 보면 관을 치는 성분이에요. 관을 극하고 치는 성분이란 말이야. 그런데 무기토라고 하는 토의 성분은 생육을 시키는 거란 말이야. 생명체를, 초목을, 이렇게 화가, 곡식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도 곡식이 키워지고, 이렇게, 자라야 그게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대로 신유는 금이 되고 그 곡식을, 나무를, 생명을 자라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그 식신이라는 거는 내 에너지가 아웃풋이 되는 거고, 어떤 행동이 되는 거고, 언행이 되는 거고, 재주가 되는 거고, 재능이 되는 거고, 어떤 식신이나 상관이 요즘 같은 시절에는 상당히 어때요? 유용하게 잘 쓰이는 성분이잖아요. 그런데 무토일간, 기토일간이 경신금을 이렇게 식상으로 쓰는 거는 금식상을 쓰기 때문에 약간은 극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 생명체를 자르면서 내가 에너지를 펼치는 게 되는 거니까 아주 그렇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현침을 달고 식상을 쓰는 사람들이나 그거는 에너지가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무기토일간도 경신을 쓸 때는 어쨌든 나로부터 에너지가 발산되는. 그러니까 이게 재능이나 재주는 크죠. 왜? 산에 묻혀 있는 원석, 원광석, 기후 같으면 다이아몬드, 이런 형국이 되니까 다른 어떤 일간들이 쓰는 어떤 식상의 동태보다는 예를 들어서 경자가 갖고 있는 이런 식상의 의미는 그냥 냉수예요. 차가운 물인 거야. 생명체도 잘 자라기가 힘든 이런 물인 거예요. 차갑고 금백수청도 이룰 수가 있고. 근데 이미 이렇게 기유라든지 무신이라든지 이거 올리면 무경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국들은 이미 내 안에 많은 그런 광물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광물이 재능이 돼가지고 드러나서 쓰게 될 때는 필연적으로 을목이나 간목을 배는 그런 형국이고, 배는 그 인자, 원인, 요인이 되는 게 다 말인 거예요. 말. 행동인 거고. 또 아니면 행동이라고 하면 실력 행사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력을 쓰면 더 이렇게 살상력이 크겠어요. 무기토일간이 행동, 실력 행사를 하면 그대로 그런 형상이 있을 수가 있겠지. 무술을 하거나 막 이럴 때, 그렇죠? 그래서 특히 식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길신의 성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사길신의 성향도 있고, 대신에 그런 사길신의 성향이 플러스가 될 때는 여유 있고 식록 있고 일관성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사길씨는 정의 성분, 편의 성분이 아니라 정의 성분이기 때문에 항상 순리를 지향하고 관용이 있고, 또 식씨는 드러내는 거니까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케어하는 그런 성분이고, 음식을 좋아하는 이런 성분, 맛의 성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지나친 언행으로 발현이 될 때는 이게 큰 산에 큰 암벽이 있는 거예요. 나 자체로는 뚜렷한 형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무토가 무토를 놓은 것보다는 조금 다르죠. 오히려 더 웅장하기는 더 멋져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높은 산에 큰 바위를 놓아서 사람들이 범접하기가 좀 쉽지 않고 이렇게 뭔가 주변에 유연하거나 조화를 꾀해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명산에, 큰 태산에 금을 채광하는 형국도 되는 거죠. 식상은 이게 다 기술이잖아요. 식신은 전문성, 전문 기술이잖아. 상관은 뭔가 내가 거기다가 변화를 주고 뭔가 기교를 주고 한 이러한 어떤 그런 성분인 거고, 그래서 그대로 식신을 쓰는 거니까 그러한 전문적인 재능, 기능, 기술 이런 형국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곧 이렇게 큰 산에 아니면 금광에 광산에서 내가 그죠? 채광을 하는 명산에서 채광을 하는 그러한 형국도 되는 거고, 또 이거를 이 가학실인이라고도 하고 조주위학이라고도 해요. 조주. 이렇게 도울조자를 쓰고 이 주는 하은주 할 때 주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폭군이 주였어요. 주. 그래서 하은주 고대 왕국을 이렇게 탕이방걸하고 무의벌주다 해서 문왕의 아들이었던 무왕이 이렇게 폭정을 일삼는 이렇게 주임금을 몰아낸 그런 고사가 있는데, 그때 말기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간신배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주임금을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학정을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주위학이에요. 위학이고, 더 나아가면 이렇게 가학신인, 신인. 그래서 사람을 잃거나 인심을 잃거나 이렇게 좀 너무 어때요? 인정이 없고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가혹하게 처신하고 이런 형국으로 벌어질 수 있는 것이, 극단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이 무토가 경금을 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는 무기토가 있고 식상을 경신금을 이렇게 쓰는데, 물론 음간은 식신보다는 상관을 더 잘 쓰는 경향이 있어요. 음일주들은.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경신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구분하고 세분해서 나눈다라고 하면 무토가 경금을 쓰고 기토가 경금을 쓰는 것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기토할 때는 이제 나중에 기토할 때 더 관계성을 따져보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원사이드하게 작용하거나 관계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무토가 경금을 쓰는데 좀 긍정적으로 쓰느냐, 그렇지 않고 좀 부정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불리가 조금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참견이 심해서 득될 것이 없고 좀 언행으로 이렇게 좀 실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형국에 놓일 수 있는 게 무토가 경금을 본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명산에서 아주 이름난 산에서 채라고 하는 캐낸다라는 거예요. 채광, 채굴, 채금 할 때 금을 원석에 이런 보석 내지는 원석의 금광을 캐내는, 그러니까 좋죠. 명산의 채금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토가 경신금을 쓸 때는, 아까 무토는 제방제수하고, 그쵸? 이렇게 양토 육목하고, 그리고 온화복로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경신금을 만나면, 영산채금, 채광하고, 이러한 기능이 있어요. 무토일간을 놓고 그대로 읽어주면 돼. 예, 그대로 요 형국에 그대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상이 있는데, 산에, 깊은 산 속에 커다란 암벽이 놓여 있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고립적일 수 있고, 뭐 같은 얘기를 쓰면 좀 외로울 수 있고, 배타적일 수 있고, 그런 성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행이나 행동으로 지나치게 되면 조주위하,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죠? 이러한 학정, 가혹하다는 뜻이거든. 이렇게 좀 인정이나 온정이 없이, 그 의미는 다 말씀드렸죠. 경금이 다 생명을 치는 그런 어떤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왕하고 길신으로 작용하면 광석을 캔다라는 거죠. 채광하고 채금의 형상이 돼서 길한 형상이다. 왜냐하면 하고 나면 그렇죠? 식재로 가니까, 식재 형국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설기가 필요해서 왕하게 갈 때는 임수가 좋죠, 그렇죠? 임수. 그러니까 식신, 생, 편재, 임수로 가는 경우가 좋고, 윤토생금을 원할 때는 윤토, 토를 이렇게 윤택하게 해서 금을 생하게 할 때는, 개수가 좋다. 그러니까 이 윤토라고 하는 개념에는 이 무토가 조토가 되기가 쉽고, 그렇죠? 지지에서 화기나 이런 거를 만나면 이렇게 좀 조열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조후로 따질 때는 이렇게 개수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5월에 무토 같은 경우는 임수를 좀 쓰죠. 임수를 쓰는데, 이렇게 나머지에는 이제 개수로 조후를 맞추는 게 좋고, 식신은 그냥 우리 십성으로 보면 수명성이잖아요. 인간의 수명을 담당하고, 또 여자 같은 경우는 자식에게 담당하고, 또 식신은 재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거고, 또 어쨌든 이렇게 음식을 즐기는 성분이 있다. 이건 경금을 써서 그렇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식신이 유효하게 잘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상황이에요. 음식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만들기 좋아하고, 만든 걸 가지고 어때요? 나누기 좋아하고. 그래서 항상 그 식신은 내 스스로의 고정성, 안정성, 이렇게 식복이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좀 여유로운 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항상 먹고 살 수는 있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이렇게 좀 이 투쟁성, 경쟁성 이런 것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 있는데 좋은 성분이 어쨌든 시절을 떠나서 과거 시절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이미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식신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옛 그 고서에 보면 식신유기 승재관이라 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시죠? 지금 들으시면 돼. 이렇게 자꾸 들으시면 돼. 그러니까 식신이 유기하면, 우리가 보통 재관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식재관, 재관인식이 좋다고 그러고 하는데, 유기하면, 이렇게 잘, 기운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으면, 식신 하나만 또렷하게 돼 있어도 승재관, 재나 관성을 이긴다라는, 그래서 식신은 아주 좋은 그러한 성분이다. 신체가 풍부하고 명랑하고 화창하고 복록이 많아질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일지식신을 놓으면 귀인 중에서도 천주귀인이라고 그래요. 천주귀인. 천주라고 하는 거는 하늘, 옥황상제가 있는 주방을 천주라고 하죠. 그렇죠? 그 천주를 담당하는 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식복이 따라져 있는 거죠. 일주에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무신도 그렇고
기유도 그런 형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뭐 개, 묘라든지 이렇게 다 천주교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식신은 또 이렇게 즐기는 성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물을 즐기고 이게 이제 만약에 지지 같은 경우는 신자진이라든지 이렇게 수국을 형성할 수가 쉽기 때문에 수라는 건 어쨌든 이렇게 좀 흐르는 성분인 거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유흥에 좀 빠지기 쉬운 성향이 좀 있을 수 있다. 신약하다면 정화와 감목이 있어서 뭐 이건 벽갑인정의 에너지인데 병화를 쓰기는 하지만 정화도 뭐 괜찮습니다. 정화를 써도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감목이 있고 이렇게 이제 관인상생이 되는 거죠. 아니면 병화와 감목이 있으면 더 조합이 좋겠죠. 이렇게 벽갑으로 인화하는 이런 것이 길하고 만약에 신강하다면 식신생 편제나 식신생 정제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는 이제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 물론 재물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는 좀 다르겠죠. 그리고 재물을 운용하는 스타일이나 속성이나 이런 거는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식재로 이루어져 있어도 개수 같은 경우는 일간하고 항상 멀리 있어도 원합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고 또 일간 중심으로 두 자리에 있으면 바로 달라붙어요. 그렇죠? 월간이나 시간에 있으면 바로 이렇게 붙을 수가 있고 거기 어딘가에 경금이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생재가 됐을 때 물론 일간이 합하고 있는 경우는 신왕명이었을 때는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식재를 감당하지 못했다 이랬을 때는 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재는 이미 재극인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인성이 있고 만약에 여러 가지 재관식이 다 있는데 재를 우선적으로 합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재물을 먼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재물한테 다치는 거는 인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수전노가 되는 거고 짠돌이가 되는 거고 사람의 마음을 잘 못 보살피는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재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왜 웃으세요?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특히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경이 을이 어딘가 있으면 합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는데 일간이 개수랑 합을 하고 있으면 이것도 탐합망생해요. 식재를 잘 못 받아들이는 거야. 식재를. 그래서 이렇게 좀 신강명인 게 좀 좋은 거지. 이렇게 식재를 만약에 쓴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임수나 개수가 있어서 식신생 정제나 이렇게 편제가 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식신으로 생하는 거는 좋습니다. 경금이 흉하게 작용이 될 때는 큰 산에 암벽이 놓인 형상이 되고 그렇죠? 되고 경금은 이럴 때는 이제 태백은 이건 큰 백호의 기운인 거예요. 우리가 경신을 백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금은 태백이 되어서 모질고 사나운 기세로 시비나 송사 또 이런 투쟁에 휘말리는 이런 상황을 보기가 쉽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주임금을 도와서 학정을 일삼는 이런 형국이 되기가 쉽다. 그리고 가학실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유불적인 명산체금의 성향도 있고 조주위학의 성향도 있고 이거는 경금하고 일간의 관계를 놓고 보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으로도 나타나 뭐 그냥 표현을 해보면 악독한 사람을 도와 나쁜 짓을 방조하는 뜻으로 자신의 언행에 대해 책임질 일을 생기고 이게 더할 거잖아요. 더할까 가혹한 것을 더해가지고 사람을 이게 실인이라는 거는 인도 돼요. 인덕을 주변에 이런 거를 잃게 되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언행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런 형국의 형상에 놓일 수가 있다. 그래서 언행이 지나치면 사람이 떠나게 되는 이런 형국이다. 그래서 뭐 제가 몇 번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이 떠난다라는 거는 잘 모르죠.
내가 이렇든 저렇든 직업을 가지고 뭔가 젊었을 때 이렇게 할 때는 모르는데 노년의 말년에 이렇게 사람이 떠난다라는 것은 그건 고립무원이 되는 거예요. 고립무원이. 사람이 떠난다라는 것은 일가 친척도 되는 거예요. 주변뿐만 아니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 과학실인의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았겠어? 가족이잖아, 그렇죠? 배우자하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년 가면 그 존재들부터 어때요? 등을 돌린단 말이에요. 말년에 내가 의지가지하고 울타리가 되고 이래야 될 존재들이 그때 가서는 수십 년 동안 내가 쌓인 게, 받은 게, 스트레스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지에 뭐 예를 들어서 식상을 놓았다든지 이러면 형상을 그걸 그대로 배우자가 받고 자녀가 받고 이러니까 이래서 다 뭐 황혼 이혼이 생긴다든지 조론이 생긴다든지 이런 형국이 형상이 있는 거지. 기회만 되면 아니면 뭐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그 남편 연금만 타게 되면 이런 거 노리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때까지 연금 정년이 있어. 20년, 20년 얼마 동안 있어야 이혼해도 반은 나와요. 응?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딱 계산하고 참 어떻게 사는 것이 다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게 이런 다 근원적인 부분들이 여기서 생긴다라는 거죠. 세상에 원인 없는 이유 없는 결과는 어떻다? 없다. 다 뿌린 씨앗이 있고 다 그게 인과가 되는 거고 그게 어쨌든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다. 이게 금식신이 경금식신이 원래는 식신이고 장수, 식록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일간에 꽂히고 무대고 이럴 수 있지만 항상 유불리에 따라서 유혹, 함정, 파란만장한 어떤 질곡의 삶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특히 남녀가 이제 신약하고 물론 이건 이제 원국만 갖고 보는 건데 이렇게 성패나 대운의 대운 특히 세운보다는 대운의 작용력 유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실제로 감명을 해보면 야 이런 팔자를 가지고도 이렇게 좀 누리고 살았나라고 싶은 걸 보면 1, 2년짜리 하나짜리 두 개짜리 대운이 아니라 쭉 들어요. 거의 뭐 한 5, 60년 이렇게 그리고 흐름이 쭉 들어서 원국에서 부족한 거를 아주 이렇게 암나사, 순나사, 암기어, 숙기어 이렇게 맞물리듯이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은 그냥 뭐 체용으로도 보고 운명으로도 보고 하지만 그렇게 딱 적확하게 맞는 경우에는 거의 제2의 명인 거예요. 운 자체가 서로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것이 남녀 신약하고 진상관이면 자 여기서 진상관이라는 거는 자 이거 이제 명리 용어인데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 이거 어차피 책을 보거나 뭐 할 때 진상관 얘기가 있고 가상관 얘기가 있어요. 진상관은 진짜 상관이란 얘기고 가상관은 가짜 상관이란 얘기예요. 진상관은 격이 상관을 이뤘을 때 월지가 일간하고 월지 대비해서 상관격을 이루었을 때 그러면 상관은 일간이 설계하는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일간을 약화시키기가 쉽다고요. 그러면서 어딘가에 상관폐인으로 그러니까 상관으로 설기가 되면 내가 일간이 감당할 수 없으면서 상관이 강하면 월지가 가장 큰 자리니까 그게 시비, 구설, 분란, 쟁투, 오지랖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도 행동으로도 실행으로도 마음씀으로도. 근데 이거를 인성으로 잡아주는 게 폐인이에요. 폐인이 되는 거는 정인이나 그렇죠? 편인이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월지가 투간이 돼 상관이 돼 있고 어딘가에 연이든 일이든 그러니까 일이 아니고 월이든 시든 인성이 떠 있으면 그게 어때요? 월지 상관이든 아니면 인성이 떠 있든 월지 상관이 투간이 됐고 인성이 됐든 이러면 이건 상관 폐인이 되는 거야. 이게 성격명이 되면 그거를 진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상관은 뭐예요? 내가 이미 좀 신약하다라는 얘기지. 신약하다라는 얘기예요. 왜? 인성을 내가 쓰려면 상관도 폐인하면서 인성이 나를 생하잖아요. 그렇죠? 생하니까 이럴 때는 인성이 아주 좋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 폐인 되는